문다혜가요, 김정숙으로 받은 돈, 희한한 3쿠션 거래로 이상 거래, FIU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일단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그런 거래에서 특이 동향이 나오면 그거를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AI도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요, 대한민국의 최고 기술 다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FIU. 활약했던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이슈에서도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도 한두 건이 있었고, FIU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에요. FIU가 상시 돌리고 있는 감시 체계에 김정숙 문다혜가 걸려든 거예요. 어떻게 걸려들었냐? 5천만 원을 김정숙이 문다혜한테 줬는데 그걸 다른 사람 지인을 통해서 했다. 우리가 거의 한 달 전쯤인 것 같네요. 예. 이런 자금 흐름을 이미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문다혜 금전거래가 수상한 게 있는데 검찰에서 이런 것들 한번 털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검찰이 파악한 게 경호처 직원 A, 총무비서관 행정요원 양, 저거 양은 뭐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죠. 이네스 양. 예. 그리고 춘추관장 유송화. 요 사람들이 돈을 이상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FIU가 포착한 게 이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별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들의 다른 범죄, 다른 어떤 자금 흐름일 수도 있고 같은 흐름이라는 거, 같은 종류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금 수상한 금전 거래에서는 김정숙 이야기는 없었어요.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김정숙이 보냈다라는 얘기는 이때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다의심 깔고 그런 걸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특히 우리는 김정숙이건 문재인이건 뭐건 저 자체가 숨겨야 되는 돈이어서 저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자 보세요. 제일 가볍게 봐서 탈세. 증여세 내기 싫어가지고 저랬다. 여러분, 증여세 내기 싫다고 저게 됩니까? 저러면 증여세 2번 내야 돼요. 김정숙이 지인한테 줄 때도 증여세 내야 되고 지인이 문다혜한테 줄 때도 증여세 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죠. 이상한 짓이죠. 저 자금 자체가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돈이 어떤 쪽으로 떳떳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자금인지 아니면 범죄 수익인지 어떤 식으로 아주 부적절하게 형성한 돈인지 아니면 관봉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계좌 위에 태운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의심해야 된다. 김정숙의 5천만 원 자금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중요한 건 요게 FIU는 이런 이상이 포착이 되면은 검찰에 자동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검찰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영장 발부받기 굉장히 쉬워요. 누구에 대한 영장 받을까요? 이미 영장 집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저 사람 신체 압수수색 할 일은 아니니까. 계좌 압수수색은 이미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누구의? 김정숙의. 이제는 아예 다른 게임 된 겁니다. 뭐 적절한 근거가 없으면요 강제 수사 영장 쉽게 안 나오죠. 그런데 이거 FIU가 이렇게 한번 딱 털었으면 김정숙에 관련된 모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갈 겁니다. 문다혜가요 자기 계좌 압수수색만 가지고도 난리를 쳤어요. 다시 우리 아빠가 힘든 시간이 됐네요 하면서 난리 쳤어요. 우리가 근데요 또 하나 같이 기억을 떠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돈 거래를 할 때 이 문다의 수상한 금전 거래는요, 문다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다까지는 일단은 정황이 파악이 되어 있죠.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검찰에서도. 어떤 부동산 거래냐, 자기 구기동 자택을 팔고 영등포의 양평동인가, 영등포의 다세대 주택, 그런 식의 한번 부동산 갈아타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저 집은 왜 샀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 집은 왜 샀을까요? 청와대에서 그냥 근무하고 있었던 부동산 정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흑석 김의겸은요, 흑석동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흑석동에 투자했을까요? 그럼 김의겸 정도만 돼도 개발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면 접근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김정숙은 어땠을까요? 문다혜는 어땠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재인은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아주 그냥 시장을 박살을 낸 사람입니다. 무주택자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만일 개발 정보를 알고 요런 것들을 투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구기동 자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기동은요, 모두가 다 압니다. 거기는 고층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용적률 확보가 되느냐 여부인데 구기동은 용적률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 거기는 기본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이 형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뭐 자연경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과 함께 더 중요한 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문화유산에 대한 경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변이 다 고층 개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부터 딱 광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로는 전부 다 고층 건물이 하나도 없죠. 그게 다 규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규제는 안 풀릴 겁니다. 거의 영원히 안 풀릴 거예요. 거의 영원히. 그래서 구기동 자택을 판매한 거는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는 구기동 자택을 판 이유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러고 갈아타는 부동산은 자기가 실거주 할 필요 없거든요. 자기는 지금 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는 부동산은 당연히 개발 가치를 보고 살려고 했겠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영등포구의 그 이 다세대 주택은 어떤가? 여러분, 문다혜가 이 다세대 주택을 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자기 집 10m 앞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제일 중요한 재개발 개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좋죠. 정부로부터 보상받으니까. 아니요. 내가 팔기 싫어도 수용되는 겁니다. 공공이 이걸 전체로 수용을 하면은 나라가 지정하는 금액만큼만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띱니다. 공공이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재개발을 진행을 할 경우에. 그럼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 지구단위 계획 바로 옆이에요. 예? 그거예요. 문다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걸 딱 알았네. 예? 그걸 알았네. 저기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그 앞까지만 지정되고 저 집은 지정 안 될 걸 문다혜가 너무 똑똑해서 알았나 보네. 부동산 천재인가 보네. 혹은 부동산 점성술사. 천재라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 저게 지금 보면은 저 건물도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딱 봐도. 근데 저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딱 거기까지만 한. 자, 뭐 더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보세요. 다시 매도를 해요. 언제 매도를 했냐? 2021년에 2.4 대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핵심 골자는 이거예요. 서울에 개발되지 못한 방치된 땅이 너무 많다.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다.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 아주 흥미롭습니다. 구기동 빌라를 판매한 게 2018년 10월이에요. 그런데 8개월 만에, 그것도 태국에 갔는데 8개월 만에 2억 5천인가의 추가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더 들여서 이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사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억 4천만 원의 차액을 내고, 1억 4천만 원이나 차액을 내고 팝니다. 이 시기에 저 같은 무주택자는 피눈물 흘리면서 월세 내고 있습니다. 월세가 이전에 보다 딱 2배 올랐어요. 그놈의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놀라운 기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문다혜가 좀 조용히 있으면 그래도 이슈가 덜 될 텐데 굳이 나대면서 이런 사진 올리고 있어요. 꽁냥꽁냥. 꽁냥꽁냥. 이 사진의 테마는 이거죠. 소탈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모습 혹은 사이좋은 전직 대통령의 모습. 웃긴 건 김정숙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라는 게 보도가 됐을 때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가 뭘 했는지, 이원석이 뭘 했는지, 누가 뚜껑을 덮었는지 꽉 막혔던 수사가 딱 수사 본격화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김정숙 없이 문재인이 아무 일 없이 감자 수확하면서 약간 치매 노인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 김정숙 버렸다. 김정숙 수사받은 날 혼자 저렇게 여유롭게
한가한 하루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문다혜가 우리 가족 다시 표적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했던 문다혜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엄마를 여전히 사랑해요. 사이 좋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약간 기싸움 같기도 한데. 팩트리였더니 갑자기 웬 효녀 모드, 고교 중퇴, 대학 중퇴, 그리고 이혼, 아빠 속 문드러지셨을 듯. 아, 문다혜 얘기구나. 나 팩트리였더니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맞아. 문다혜. 고교 자퇴, 대학 중퇴. 그건, 대학은 중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다혜가 나왔다라고 이미 보도가 됐던 일본의 아주 대단한 유명한데, 고쿠시칸 대학교 국사관. 이 한번 보십시오. 이름만 봐도 우익 아닙니까? 그런데 깃발에는 우길승천기야.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저렇게 일본 옛날 군복 입고 저러고, 옛날 학도병, 예? 유니폼 입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고쿠시칸 대학의 클래스입니다. 문다혜가 나왔다는 문다혜가 다녔다는 그 학교인데, 문다혜가 시인도 부인도 안 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문다혜가 여길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 믿고 싶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너무 혼종이잖아. 반일 불매 운동에 무슨 뭐 죽창가를 들고 막 그런 거 하던 정치 집단이 알고 보니까 그 집안 딸은 저런 학교 나왔어. 뭐 얼마나 끔찍한 혼종입니까? 산케이 신문인가 일본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못 들은 척하는 누구누구처럼 못 들은 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다혜 이슈 넘어가겠습니다.